새벽 6시 남편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하지만 남편은 과연 정말로 쓰러질 만큼 말랐을까? 경희 씨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데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경희 씨는 어둠이 가득한 침실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40분, 겨우 몇 시간밖에 못 잔 상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시간이었지만 벨소리가 귀를 찢는 듯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든 경희 씨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경희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평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오래된 갈등으로 다소 껄끄럽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건강과 일상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희 씨는 이런 간섭을 부담스럽게 느끼면서도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경희 씨는 억지로 눈을 뜬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자고 있냐? 남편 아침 먹였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경희 씨는 이마를 짚고 머리가 터질 듯한 기분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새벽인데요. 아직 자고 있어요. 일요일이라 늦게 먹을 거예요. 경희 씨는 피곤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짜증이 끓고 있었습니다. 잠을 방해받은 것도 서러운데 이른 아침부터 아침 식사로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속상했습니다. 늦게 먹긴 뭘 늦게 먹어. 빨리 깨워서 밥 먹여라. 요즘 애가 너무 말라 보이더라. 저러다 쓰러진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에 꽂히자 경희 씨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질 정도로 마른 몸이 어디 있다는 거지? 경희 씨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키 172cm에 78kg이었습니다. 어디 봐서 쓰러질 만큼 말랐다고 걱정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이런 소리라니. 아침 좀 늦게 먹어도 안 쓰러져요. 어머니, 저도 좀 자야 하니까 이제 그만 끊을게요. 경희 씨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전히 침대에서 뒤척였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희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속에서 또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고 있는데 왜 나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희 씨에게는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면서도 속으로 화를 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말랐네. 얼굴이 영 못 봐주겠네. 저러다 쓰러진다. 그 말들이 경희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몸이 쓰러질 정도로 말랐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침대에서 느릿하게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전화했어? 경희 씨는 남편의 나른한 목소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어머니죠. 또 아침 밥 타령하시면서 당신 깨우라고 하셨어요. 당신 당장 일어나서 밥 먹어야 한다네요. 안 그러면 죽을 거라고요.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인내심의 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경희 씨의 눈에는 날카로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눈을 비비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경희 씨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신경 안 쓸 수가 있나요? 왜 당신은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맨날 내 속만 긁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모습에 경희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속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그날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경희 씨의 머릿속에는 추석 연휴 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댁에서 2박 3일을 보냈던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계속해서 남편이 너무 말랐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아이고, 얘 좀 봐라. 얼굴이 반쪽이네. 너 이러다 쓰러지겠다. 왜 이렇게 말랐어? 어머니는 남편의 체중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경희 씨는 속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저 몸뚱이가 어디가 말랐다는 거지. 경희 씨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경희 씨에게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너는 살 좀 찐 거 아니야? 통통하니 살이 올라서 보기 좋네. 그 말은 경희 씨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말랐다고 걱정하면서 나한테는 통통하다고? 그 이후로 경희 씨는 시댁에서 느낀 불편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도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경희 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 보여. 경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또 전화하셨어요. 남편 밥 안 먹였다고 하셔서 정말 피곤하네요. 동료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그런 걸로 전화하신다고? 힘들겠네. 경희 씨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희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였습니다. 경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뭐 먹였냐? 밥은 제대로 먹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편의 식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먹었어요. 의사가 살 좀 빼야 한다고 했어요. 체중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희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경희 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그 몸으로 뭘 살을 빼? 그렇게 하면 진짜 쓰러진다니까? 어머니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희 씨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신경 쓸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경희 씨는 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 와서 밥 먹였냐고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가 그냥 신경 쓰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그 말에 경희 씨는 분노가 폭발할 듯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매일 새벽에 전화 받아가며 일어나고 당신 밥 먹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경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대체 뭐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냔 말이에요. 경희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짜증이 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곤 문을 세게 닫으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경희 씨는 욕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통통하니 살이 올랐네. 그 말은 경희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랐다면서 나한테는 살쪘다고. 경희 씨는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희 씨는 자신에게 혼란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경희 씨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꼴도 보기 싫은 심정이었죠. 남편도 어머니도
다 그냥 반품해버리고 싶어요. 경희 씨는 침대에 엎드려 이불을 꽉 움켜쥐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가족 간의 소통과 배려의 중요성입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남편의 무심함은 경희 씨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기며 이러한 갈등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배우자 간의 공감과 협력 없이 한쪽이 고통받게 되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경희 씨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족 내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